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소식들, 뉴스 외에도 SNS나 인터넷,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하게 받아보고 계시죠? 일명 받은 글. 그런데 이 정보들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코로나19만큼 위험한 가짜 뉴스 오늘 알려줌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에드빌,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 품절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소염제와 항생제 같은 품절 사태는 카톡 내용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가능한 미리 또 많이 모아두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상비약이나 감기약이 혹시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좀 될까요? 전혀 안 되죠. 그냥 해열제일 뿐이고 코로나의 임상 경과나 아니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그런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대비할 그런 약은 아닌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잘못 공유되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걸 구하려는 사람들이 약국 같은 데에 많이 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뭐 실질적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거기서 또 2차 전파 문제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이 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미리 준비해놓고 오남용 뭐 이런 거 줄 수 있죠. 이 정보 서울대 의대 동기 카톡방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돼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의 입장도 아니고 출처 자체도 불분명한 이것. 무엇보다도 전문가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비약이 마치 코로나19의 치료제, 또 예방제로 사용될 것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앞서 거론된 약들은 증상을 해결하거나 막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향한 가짜 뉴스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라면서 이 사람의 직장, 나이, 가족에 대한 정보도 꽤나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물론 가짜 뉴스고요. 이 소식을 퍼뜨린 27살 A씨는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별 생각 없이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줘. 다음은 사망자에 대한 가짜 뉴스입니다. 최근 경주의 40대 남성이 돌연 사망하면서 젊고 건강한 사람도 사망 위험이 높다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한국 확진자들의 치사율은 0.5%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내 사망자의 분포를 보면 60대에서 8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젊고 건강하다고 안심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문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지적합니다.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서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인데요. 사스와 메르스 때도 젊은 사람들의 피해는 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확실한 영향 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이를 막론하고 소독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는 물론이고요. 중간 유포자까지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 일명 받은 글에 대해서는 절대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는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합니다. 단순히 재미에서 끝나지 않죠. 실제로 이런 뉴스가 퍼진 해당 지역 보건소는 전화 문의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 할 인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 쓰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고 이 팩트체크를 하는 속도보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매일매일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알려줌에서도 팩트체크 되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